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2023 신한솔 여자 프로농구 농슐랭 가이드 방구석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은혜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뭐 안 해요? 제가 여기 제가 항상 시나리오 쓰잖아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시죠? 라고 썼는데 똑같이 하시네.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분. 내가 와 했는데 돌아왔습니다. 와! 자, 뭔가 좀 저는 너무 똑같이 하는 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그니처는 있어야지. 네, 시그니처 와는 있죠. 네. 자, 저희 방송이 나간 후에 지난주 이제 수요일 경기죠. 네. 우리은행과 하나원큐와의 경기를 끝으로 1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벌써 2라운드가 5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오늘도 그 2라운드 경기 중에 하나였죠. 네. BNK와 신한은행의 경기 해설을 바로 마치고 네.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방구석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시죠? 네. 방구석.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자, 이번 주 방구석 리뷰는 저희가 1라운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전체 순위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네. 이 팀이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는지를 저희 김은혜 위원이 콕콕 찝어가지고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요? WKBL 각 팀별 업앤다운! 빠밤! 뭐 이런 거 준비했어? 좀 호응해주세요. 와! 빠밤! 네. 빠밤이 중요합니다, 빠밤. 빠밤. 네. 자, 내일이 휴식일이죠. 현재까지의 각 순위입니다. 네. 자, 먼저 1위, BNK! 와. 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박정원 감독이 2년 차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성 감독 최초로 네. 6연승에 성공을 했던 박정원 감독이 아닌가 싶은데. 네. 네. 여성 감독 최초이기도 하고 BNK의 최초이기도 BNK 하죠. 최초이기도 하고. 지금 6연승을 네.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7경기에서 6승 1패로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BNK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질 것 같지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팀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업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뭐 긍정적인 요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BNK 같은 경우는 오펜스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고요. 네. 또 어시스트를 잘 날릴 수 있는 또 안혜지 선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잘 받아먹어주는 동료들이 있고요. 네. 또 이 팀은 3점슛 성공률 1위입니다. 또 역시. 3점슛 성공을 가장 잘하고 있는 또 이소희 선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네. 턴오버가 가장 적습니다. 저는 김한별 선수가 더 잘 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던지는 개수는 높지 않은데 네. 이 순도가 정말 높아요. 김한별 선수가 오늘 현재까지 3점슛 성공률이 무려 69%입니다. 야, 69%. 네, 경기당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1.6개를 넣어요. 이게 뭐 경기당 한 개를 못 넣고 69%가 아니라 1.6개를 넣는데 69%입니다. 이거는 별브론이 아니고 네. 별컬이네, 별컬. 맞네요. 그죠? 맞네. 네. 별브론 아니네. 네, 별브론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드는 별컬이. 이 3점슛 성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69%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오펜스 리바운드를 경기당 평균 5.6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박지수 선수급의 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골 밑에서 김한별 선수가 어떤 이 오펜스 리바운드 가담하고 이 풋백 득점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상대의 어떤 기선 제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존재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느낄 수 있고 그 상황에는 진짜 막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효과가 결국에는 동료들이 던졌을 때 언제든 우리 팀 뭐 한별 언니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줄 것이라는 네. 어떤 기대감, 어떤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경기력이 너무나 좋은 BNK인데 네. 뭐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은행 때도 얘기했지만 네. 패배를 하지 않진 않을 거다. 네네네. 하지만 뭐 패배를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예상을 했잖아요. 네. 우리은행 때는. 네. 그렇다면 이 팀의 다운은 무엇입니까? 다운. 네. 아무래도 뭐 약점은 없을 수는 없고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7명 정도의 선수를 기용하면서 5명의 선수가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 식스맨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수비력은 보장되어 있으나 이제 공격에서의 어떤 확실한 임팩트를 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한행전에서도 나타났던 건데 네. 김시온 그다음에 이사빈 선수를 약간 버려두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의 상대의 좀 흐름에 조금은 말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팀의 약점은 가용 인원이 많지 않은 부분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눈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뭐 안혜지, 이소희 선수가 아무래도 좀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또 거기서의 오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진한 선수 역시도 사실 컨디션이 뭐 100%라고 볼 수 없거든요. 네, 항상 몸을 던지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 선수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워낙 좀 파울 개수가 많다 보니까 늘 많다 보니까 오늘은 좀 외곽 수비를 맡겼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 진한 선수가 단 한 번도 외곽 디펜스를 많이 해봤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의 좀 단점들이 많이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네. BNK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는 바로 우리은행 원입니다.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을 했고요. 1라운드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난 승리를 보여줬던 우리은행 원인데 패배가 없을 것만 같았는데 바로 1라운드에서 1패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원의 이 업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5명이 모두 다 달릴 수 있는 농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리그 내에서 속공 개수도 많고 또 빠르게 트랜지션 하는 부분이 가장 좀 빠르다고 볼 수 있고 또 김단비라는 어떤 중심이 워낙 좀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움직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1라운드 MVP를 기록했죠. 또 김단비 선수가 또 역대 10번째 본인 기록 10번째 MVP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김단비 선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서의 공수에서의 효과를 확실히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박혜진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번 했거든요. 이제 김단비 선수를 너무 좀 몰아주려다 보니까 담비 언니만 너무 찾았던 경우가 있었다. 이게 언니를 좀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는 분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단비 선수로 인해서 좀 파생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건 맞지만 또 너무나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런 밸런스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던 게 삼성생명전에서 나타났고요. 또 그렇지만 또 베테랑답게 베테랑 팀이니만큼 이 회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리커버리가 정말 빨리 되면서 본인들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다시 알고 뉘우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분위기가 좋은 우리은행이고 패배를 하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이 잘해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김단비 선수가 가세하면서 우리은행이 더 강해졌다. 질 것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1라운드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팀에 대한 그럼 다운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다운? 없습니다. 다운이 있나요? 사실 없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한 자리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선수를 포함해서는 사실 이 팀이 국가대표 베스트 5에 들겠지만 어쨌든 이 5명이 한꺼번에 같이 뛸 수는 없어요. 이제 포지션 밸런스를 봤을 때. 그래서 늘 그 포지션에 나윤정 선수나 또 김은선 선수를 투입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보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선수들이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움직임보다는 그냥 외곽에서 슛찬스가 나면 그걸 던져주고 넣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위성호 감독이라 하더라도 너무 좋은 멤버를 모두 다 활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포지션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특히 나윤정 선수 같은 경우는 그날 1쿼터에 잘 터지지 않으면 끝까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감독님이 믿고 하는 건 1쿼터 처음 들어갔을 때 터지면 끝까지 좀 뭔가 들락날락 하면서 경기를 뛰지만 1쿼터에 뭐 몇 개 안 들어가면 좀 이렇게 벤치를 많이 지키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포지션에서 확실한 어떤 수비나 공격에서의 좀 구멍이 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은행과 BNK의 2라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BNK가 어떤 우리은행을 상대해서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우리은행 삼성생명전도 정말 우리은행 삼성생명전도 기대가 되고 또 우리은행 BNK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BNK 삼성생명도 기대가 됩니다. 자, 3위는 바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블루밍스입니다. 7경기 5승 2패로 2라운드 첫 경기를 신한은행에게 패배를 하면서 2패째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팀은 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장점과 단점이 좀 2라운드 만에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팀인데, 자, 이 팀의 업은 무엇인가요? 이 팀의 업은 우선 배윤이라는 리그 내에서 탑 빅맨이 있다는 부분이 이제 거기서의 파생되는 뭐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거기서의 파생되는 외곽이 터졌을 때는 정말 그 누구도 막을 팀이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외곽이 좀 터지지 않으면 또 배윤 효과도 혼자서만 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공이라는 게 이제 잘 먹혀들었을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팀이다. 네. 또 사실 이 팀은 늘 이제 수비가 항상 좀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틸도 1위, 또 어시스트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뭐 어시스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공률, 야투율이 좋은 건 어시스트와 동반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올 시즌 좀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틸과 어시스트에서. 그래서 팀이 좀 더 조화롭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팀의 다운은 무엇입니까? 경기력의 기복? 네. 사실은 잘할 때는 정말 우리은행도 잡았을 만큼 또 그 선수들이 야투율이 50% 이상이 될 만큼 그 잘했던 선수들 3명이 모두 배윤, 키아나 스미스, 강유림이 모두 다 15득점 이상을 챙겼고 또 5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KBS 3명이 좋은 활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슛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무너질 때 보면 올 시즌 2패가 있었는데 2패가 모두 다 상대에게 리바운드를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높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에게 리바운드에서 밀리면 이게 조금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밀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분위기가 팍 처지는 그래서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약간 그런 경기가 2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기복이 심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경기 모두 다 저도 봤는데 그 N이죠, N.林根北 감독님께서 그 리바운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선수들이 그 공을 못 잡아서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 그게 분위기가 어쨌든 그 신한은행한테 패배할 때도 처음에 1쿼터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리바운드를 뺏기고 하면서 또 신한은행 선수들이 3점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게임을 패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삼성생명은 좀 극복을 해야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 탁공은 잘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섞어치기가 좀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또 2라운드 들어서는 사실 뭐 이명관, 신이슬 또 조수아 선수마저 조금 많이 기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1라운드 잘 됐을 때는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면 2라운드에는 조금 벤치 멤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뭔가 이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삐걱거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아 선수가 좀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성생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 신한은행 에스버드입니다. 현재 7경기에서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 BNK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승률이 5할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구나단 감독의 전술을 선수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꼭 그렇게만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팀의 업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이 팀의 키워드를 에너지 부스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좀 더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우선 3점 슛을 많이 기반으로 하는 운영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3점 슛을 가장 많이 던지고 또 잘 넣는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에너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를 타면 또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특히 뭐 삼성생명을 잡았을 때만 보더라도 한번 분위기를 타면 정말 무섭게 몰아치고 또 그게
좀 다시 한번 원동력이 되면서 선수들이 좀 다 같이 살아나는 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이 터지면 너도 나도 터지는 네. 이런 모습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반대로 네. 생각하게 되면 네. 다운이 되겠죠. 네. 네. 다운은 무엇입니까? 선수들이 뭐 손발을 맞출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턴오버 같은 거에서 많이 취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턴오버를 하는 방법의 어떤 차이도 이게 상대가 그냥 단순히 상대가 잘해서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신한은행 스스로 서로 호흡이 맞지 않아서 패스를 어이없는 곳으로 주는 그런 모습들이 한두 차례 되다 보니까 팀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다운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지난 시즌으로 보면 신한은행이 이 트랜지션에서 3점이 터지면 분위기가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 시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슛으로 성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트랜지션을 빠르게 가져가나 슛이 연결이 안 되니까 좀 선수들이 많이 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 부스터가 조금 떨어지면 네. 신한은행이 경기력이 약간 바로 핫식스 정도 돼야 되는데 네. 레드불 정도. 그걸 이제 아니 레드불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핫식스 정도. 레드불이 돼야 되는데 네. 핫식스다 지금. 네. 내가 잘 될 땐 레드불, 안 될 땐 핫식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5위 KB스타즈입니다. 네. 7경기에서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이 챔피언 팀의 위용이 이제 현재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패배를 거듭하면서 이 선수들의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팀의 업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쉽지 않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팀 컬러가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조금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업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는 김민정의 활약? 네. 그래도 강희슬. 김민정, 네, 강희슬. 김민정 강희슬의 좀 꾸준한 활약. 팀이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그래도 1승을 기록했다. 네. 네. 베테랑의 힘. 네. 그렇다면 다운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다운이 더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많긴 하지만 또 콕 집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애매함이 있기는 해요. 뭐 아무래도 좀 코트를 휘저어줄 수 있는 선수. 최근에 농구, 또 여자 농구 마찬가지지만 트렌드는 코트를 정말 넓게 쓰면서 휘집어주고 외곽슛이 터지고 이런 좀 신바람 농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KB스타즈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빠르게 농구하는 편도 아니고 또 거기에다가 코트를 확실히 휘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또 많지는 않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볼을 잡고 준비 시작해서 하는 그러니까 잡자마자 시작이 아니라 잡고 나 이제 시작하겠어 시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수비를 흔들기가 쉽지 않고요. 또 뭐 강희슬이라는 무기가 여전히 뭐 큰 작용을 하고 있지만 또 이 선수가 견제가 됐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리바운드에서도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또 어시스트에서도 뭐 신한은행 다음으로 적은 개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조금 더 팀워크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과 함께 좀 더 선수들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난 경기에서 염유나 선수가 18점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선수들이 많이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이 좀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은 좀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선수들만이 그 고충을 알 수 있고, 풀리지 않는 사람만이 정말 그 답답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6위는 바로 하나원 큐입니다. 팀 순위가 최하위인 하나원 큐는 현재 1승이 간절한데요.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팀의 다운을 먼저 얘기해보죠. 다운. 팀의? 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다운을 먼저 얘기해보죠. 왜냐면 현재 지금 전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이
뭐 대표적인 다운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표적인 다운은 역시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뒷심 부족. 또 특히 뭐 지난 연장전 2번이 있었는데 그 연장전 때도 역시 뭐 1쿼터부터 3쿼터까지는 어느 정도 리드. 대등했지만 리드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4쿼터 연장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경험 없는 선수들의 어떤 마지막에 뒷심이 부족했고 또 특히 고질적인 건 3점슛. 3점슛이 올 시즌에 리그에서 1위 우리은행이 경기당 8.7개예요. 근데 하나원큐는 4.2개입니다. 네, 거의 반토막. 네, 2배 가까이. 거기에다가 3점슛 성공률은 더 처참합니다. 17%예요. 사실 역대도 이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또 우리은행의 3점 성공률이 지금 현재 1인데 34%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3점 성공률 역시도 지금 반토막인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또 작년 시즌까지 활약했던 뭐 김미연 뭐 이런 선수들 슈터들의 활약이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김미연 선수가 이 손가락 부상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이 자신의 또 폼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정확하게 밸런스에 맞게 던지는 게 좀 어렵다. 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엄지손가락 부상이 있어요. 이제 김미연 선수가 원래 투핸드 슛에서 작년 시즌에 원핸드로 바꿨거든요. 이제 이게 원래 본인의 것으로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 부상이 있었을 때 폼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슛 성공률이 많이 점점 저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지독하게 연습을 한대요. 그런 거에 비해 이게 경기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많이 힘들겠죠. 슈터에게 이 손가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뭐 1cm, 2cm에 따라서도 슛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이 세 개 손가락을 다 삔 적이 있었어요. 한 번에 스틸을 나가다가 세 개가 다 삐었는데, 그럼 손가락을 다 테이핑을 감아야 되잖아요. 근데 테이핑을 감는 것만으로도 그 C테이프가 상당히 두꺼워서 구부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으면 슛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또 하다가 또 다 풀고, 아픈데 풀으면은 들어가지만 대신에 또 다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핑이 좀 약간 거치장스럽더라도 하고 해야죠. 하고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다칠 수 있고 또 빼면 약간 딜레마가 있다. 그렇죠. 딜레마가 있다. 이 하나원큐의 그럼 업을 얘기해보죠. 제가 볼 때 업은 3점슛만 빼면 나머지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는 거. 우선 리바운드 1위에요. 리바운드 1위. 전체 리바운드 1위에요. 그거는 진짜 전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격 시도 횟수. 그러니까 BNK가 오펜스 리바운드 잘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얻어오는 공격 횟수? 그걸 제외하면 지금 하나원큐가 공격 횟수가 그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공격 횟수도 나쁘지 않고 수비자를 흔드는 것도 잘하고 뭐 물론 이제 뒷심 부족 어떤 선수의 경험 문제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스탯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승리로 챙겨오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죠. 지난번 BNK 경기에서도 사실 하나원큐가 BNK하고 2점 슛은 동일하게 넣었어요. 그 성공률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3점 슛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많이 벌어지고 뭐 자유투 뭐 이렇게 하면서 벌어졌겠죠. 그런 게 어쨌든 말씀하신 경기의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건데 3점만 올라오면 그래도 곧 1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원큐입니다. 추가로 좀 턴오버도 많긴 한데. 좀 턴오버까지 줄이면. 턴오버 좀 줄이고, 그다음 3점수 좀 잘 들어가면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지난 저희 WKBL 전체 순위를 되짚어 보면서 각 팀별 업앤다운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1라운드 MVP, MIP가 발표가 됐는데 MVP는 김단비 선수, MIP는 강유림 선수가 받았는데 제가 강유림 선수한테 이제 DM으로 연락을 해서 MVP를 못 받은 소감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약간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되는데 막 이랬거든요.
자기가 농슐랭 가이드 나가려고 이런 거 연습을 좀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강민림 선수가 또 저희 방구석 토크에 출연을 하면 또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자, 저희 1라운드 BSP를 좀 발표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올 시즌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은혜 위원과 제가 생각하는 선수 BSP를 각자 얘기를 하고 한 명으로 그냥 추리는 걸로. 각자의 그 논리를 잘 얘기를 해서 거기에 설득을 해가지고 한 명으로 추리는 걸로. 오케이. 자, 김은혜 위원이 생각하는 BSP는 누굽니까? 저는 솔직히 진짜 원래 많잖아요. 올 시즌에 정말 눈에 띄게 활약하는 선수 많잖아요. 김단비 선수, 배윤 선수. 다 있는데. 자, 잘 들어봐. 잠깐만,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그 선수의 이름 한번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니지! 뭐야, 대박. 이유 뭐예요? 저는 이유 벌써 정했어요. 제가 아까 그 BNK 리뷰할 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1번으로서 진짜 이거는 수비를 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돌파를 쳤어. 뺐을 것 같아. 야, 뺏었어! 했는데, 뭘 빼줘. 그러면 그 상대 선수, 같은 팀 선수가 그걸 또 넣어요. 그걸 또 돌파를 치지 않고 벌어졌어. 쏴! 다 들어가. 이게 진짜 BNK를 이끄는 힘인 것 같아요. 이제 야전 사령관으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안혜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BNK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우선은 제가 이제 기록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역대 이제 어시스트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딱 2명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역대 어시스트? 역대 어시스트를 잘했던 그 여자농구 선수를 떠올리면 아니 물론 이제 좀 많지만 그래도 2명이 이미선? 코치님? 땡. 얘기해보세요. 전주영 코치님. 전주영 코치님. 전주영 코치님, 김지훈 코치님. 김지훈. 탱크가드. 탱크가드 김지훈 코치님. 이 2분이 역대 10번씩 수상을 했어요. 어시스트 상으로만 10번씩 수상을 했어요. 근데 역대 기록으로 보면 또 김지훈 코치님이 8.0 몇 개. 그래서 최고 기록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평균 기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안혜지 선수가 오늘 현재까지 평균 어시스트가 10.1개입니다. 대단합니다. 10.1개예요. 대단해요. 그러면 또 팀 어시스트가 사실 19.3개인데 20개 가까운 숫자 본인이 어시스트를 더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시스트 안혜지 선수가 날리는 것마다 이게 다 전달이 되고 있고 또 팀 동료들을 살리는 이런 것들이 진짜 눈에 띄게 너무나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눈에 띄는 패스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엄청난 운동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맞아요. 그 또 하나원 큐하고의 그 연장전이었나요? 마지막에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레이업 던져가지고 이렇게 골 넣어가지고 그게 또 동점이 돼서 연장을 갔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안혜지 선수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강민림 선수, 김남희 선수 너무나 잘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구석이 선정한 샤이닝 플레이어는 안혜지 선수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구석 리뷰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나요? 오늘 방구석 리뷰. 오늘요? 재밌었습니다. 본인이 재밌었다고요? 그럼 뭐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오늘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땠냐, 이 소감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 라운드, 그리고 5경기, 총 오늘까지 20경기를 치렀는데, 올 시즌에 가비지 경기도 많았지만, 또 한 라운드에 이 연장이 3번이나 났던 것도 기록이었고, 사실 접전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경기가 있어서 너무 재밌고, 또 체육관을 찾을 때마다 또 저희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신기하죠? 방케이를 알아본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라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커 보이나 봐요. 완전 키가 작으신가? 그럼 좋은 거죠. 제가 키가 182인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또 지난주에 체육관에서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퀴즈를 내면서 찍었던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곧 편집을 해서 네.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의 방캐 도움 말씀의 김은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